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MCP 뉴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교재 소개와는 달리 MCP 뉴런이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퍼셉트론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P 뉴런이 매개 변수를 학습하려면 195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이 발명됩니다. 세포 수준이긴 하지만 이때 인공지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통해 매개 변수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MCP 뉴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학습 알고리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력값은 MCP 뉴런에서 논의한 대로 가중치와 편향으로 구성된 매개 변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스스로 갱신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엔드 앤드 오어를 이제 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값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누가 설정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정해주면 이건 기계학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설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위 학습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MCP 뉴런은 학습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 학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8년은 1943년에서 15년 정도 더 이제 세월을 이제 거친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퍼셉트론을 같이 구현해 보고 얘가 정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논의는 이제 퍼셉트론입니다. 1958년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이제 부여한 것입니다. 이 학습 능력이 퍼셉트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MCP 뉴런의 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점인데, 그래서 퍼셉트론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완성 제한이 후아 뭐 발생해 버렸는데, 그냥 이제 하나씩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생성자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중치와 편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정을 이제 그냥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설정되는 시점은 이제 학습 시점이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콜이라는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이제 호출을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이 내부에서는 그냥 MCP 뉴런을 이제 그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위에서 이제 구현한 MCP 뉴런의 정의를 이제 활용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이런 식으로 그냥 MCP 뉴런의 이제 구현 자체를 여기서 그냥 바로 구현해 버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저 함수의 의존성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구현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y end를
규정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같이 이제 구현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퍼셉트론의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잘 구현이 되어야 다른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이제 튼튼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까지 동작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보시면 요거는 그냥 MCP 뉴런의 구현인데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numpy where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왜 썼는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혹시 처음이신 이제 경우를 위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왜 썼냐면 numpy 이제 where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참 거짓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5보다 작은 거는 1로 5보다 큰 거는 0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 이러면 한꺼번에 바뀝니다.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 처음에 소개될 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뷰에 좀 해당해서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챗GPT가 이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니까 요거를 이제 드러내는 방식의 예시를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인 것들은 한꺼번에 몽땅 1로 바뀌었고요. 거짓인 것은 몽땅 false로 이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대체하는 거는 이제 for문과 if else문의 조합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왜 그거를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0,1부터 0,0부터 1,1까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z가 나오겠죠. z가 어쩌고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z를 0이랑 비교를 하면 뭐 거짓, 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그죠? 그걸 최종적으로 거짓은 마이너스 1로 참은 1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으면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아까는 요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포문으로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 줬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걸 한꺼번에 전달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는 이 부분을 함수로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로 구현했습니다. 그 왜일까요? 다음 같은 고려가 되어 있는데 이 W와 B라고 하는 값을 바꿔서 적절한 값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곧 학습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W와 B의 상태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객체의 상태가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객체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구현하면 뭐 이 구현의 방법론이 좀 달랐다고 해도 그냥 여기까지는 MCP 뉴런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구현 자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아까 end의 출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고요. w_end와 b_end 값은 이제 위에서 이제 정의됐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대로 여기다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assertion에서 실제로 end에다가 access를 집어넣었을 때 y의 출력이 다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assertion 예외가 발생한다. 이러면은 그 한 개 이상의 다른 값이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잘못된 출력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오류를 기반으로 갱신해 나갑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1, -1 두 개의 이진 분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정답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는 0입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오류는 2로 0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0 또는 +-2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는 정답을 맞추니까 가중치가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오류가 0이 아니면
가중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CP인 유런하고 다른 점은 바로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같이 이제 보고 이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오류에 따라 가중치와 편향, 즉 매개 변수를 갱신하며 정답에 근접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류를 기반으로 학습률과 각 특징 크기를 반영해 특징별 가중치 갱신 값을 결정합니다. 먼저 갱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입니다. 갱신을 할 때 절대값 이만큼씩은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갱신 간격이 너무 크면 정답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주어진 학습 횟수 이내에 정답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학습률이 설정되면 정답을 향해 점차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률은 학습 환경에 해당하며 학습 매개 변수와 달리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가중치를 위한 장치로서는 특징 벡터의 값을 갱신값에 곱해주는 것입니다. 초기 가중치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2이고 학습률을 1로 설정하면 갱신값은 플러스 2입니다. 만약 이 값을 그대로 각 특징의 가중치를 갱신하면 모든 특징의 가중치는 동시에 2가 됩니다. 초기 가중치와 달라지긴 했지만 모든 가중치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능은 정보를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입력을 같은 값의 가중치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입력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퍼셉트론은 갱신값에 각 특징값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성값에 따라 각 가중치도 다르게 갱신됩니다. 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절하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이 MCP 뉴런을 학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는데 이런 방식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퍼셉트론이 제시된 이후 여러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요 애니메이션에서 정신사납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는 뭐냐면 얘가 이제 예측인 건데 얘가 왜 바뀌냐면 매개 변수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이제 세타로 표기하면 이 세타가 바뀌면 엔드에 출력이 되거나 낸드가 되거나 5월이 되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날 맞춰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정답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하는 방식을 MCP 뉴런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게 퍼셉트론인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은 종종 fit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정답하고 예측 값을 받아서 정답하고 이제 목표 출력 값을 이제 받는데요. 이걸 이제 데이터랑 타겟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 자체는 2차원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과 이제 특징 수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W는 여기서 드디어 이제 초기화가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그냥 0으로 설정하는 이제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둘 다 이제 부동소 수점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그 모형의 이제 그 예측과 오차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오차를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뭐 주석을 쓸 필요가 없지. 그냥 오차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목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합니다. 이 차이가 없다 하면 이제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가능은 한데 이제 원래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충실한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이제 각 개별 표본을 이렇게 이제 획득을 이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표본별 오차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의 예측 자체는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를 이제 보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해 드렸습니다. 네, 살해 드린 게 좀 진정됐으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개 변수가 이 해법이기 때문에 각 학습별로 매개 변수를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문을 했는데 처음에 제시한 프린트문은 이 W의 소점의 자릿수를 좀 조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좀 너무 번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이제 다 이제 0으로 출발할 겁니다. 근데 학습이 된다면 요 아래쪽에서 이제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 매개 변수들이 이제 갱신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 갱신의 이제 방법론 자체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해당 공식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사실 이제 학습을 이제 다 구현하신 거예요. 구현하신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잘 이거를 받아쓰기를 한 것과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이거를 그 잘 됐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AND를 하는데 우리가 WAND랑 BAND를 주지 말고 정답을 주지 말고 이제 AND를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학습률을 특정하게 이제 뭐 0.1 정도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W랑 B 셀프가 붙어야 됩니다. 셀프. 그래야지 객체 이제 속성에 있는 이제 W와 B를 참조하니까 이렇게 하고 B는 그 조정이 쉬우니까는 이제 소점 세 자리 정도까지만 출력하도록 하죠. 그러면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구현이 잘 되면 이제 엔드 퍼셉트로는 더 이상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엔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지금 어설션을 통과했습니다. 이 통과를 못했으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났다고 하고 이게 꼬표가 났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잘 안 되셨어도 의미를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이제 표시해 놓을게요. 처음에 보시면 학습은 W랑 B가 다 0으로 출발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설정했으니까요. 근데 첫 번째 학습이 되면서 W랑 B가 뭔가 바뀝니다. 즉, 뭔가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오류가 있으니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는데 이 W와 B를 그대로 유지하면 계속 틀리겠죠. 뭔가 이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뭔가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요 W 값은 그대로 있는데 B를 부호로 바꿨어요. 뭔가 바뀌었죠. 왜 바꿨을까요? 다 못 맞췄으니까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W에 대한 조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바뀌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시면 0.4, 0.2, 마이너스 0.4. 다섯 번째 0.4, 0.4, 마이너스 0.4. 여섯 번째는 0.4, 0.2, 마이너스 0.6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학습 6번 이전에는 매개 변수 값이 계속 바뀌는데 요 이후로부터는 학습 6번째 이 값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바뀌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왜 바뀌었을까요? 오답이 났으니까. 얘는 왜 더 이상 안 바뀔까요? 정답이니까요. 모두. 그래서 실제로 이 어설션에서 0.4, 0.2, 마이너스 0.6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심어준 값이 아니죠. 얘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셔야 되고 잘 구현하셨다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 알고리즘이 제가 제시한 게 동작한다는 걸 먼저 확인드렸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캡처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이제 논의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미리 이제 확인한 거는 이제 지금 제시한 구현에서 오류가 없는지 살펴봐 드린 겁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되신 것 같고, 그러면 엔드만 되면 안 되겠죠. 낸드도 되고 뭐 OR도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낸드는 사실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 이제 구현을 이제 수행하시고 나서 입력은 똑같아요. 입력은 이제 똑같은데 이제 뭐가 이제 달라지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엔드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한데 낸드. 그럼 이제 y낸드는 이제 y엔드의 이제 반대니까 마이너스 y엔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낸드도 이제 퍼셉트론을 학습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서션을 통과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봐도 요걸 통과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걸 통과를 못했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일부러 이제 틀리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낸드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잘 수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5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5월은 이제 다음 같은 이제 패턴이고, 5월 퍼셉트로 만들고, 더 이상 이 5월 퍼셉트론의 정답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5월까지도 다 지금 같은 이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아까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제공하는 이제 특정한 값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엔드의 경우에는 0.4, 0.2, 마이너스 0.6으로 귀결이 됐고요.
낸드는 보시면 정확하게 딱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0.6으로 딱 그 학습에서도 그 엔드의 이제 반대값이 나왔잖아요. 5월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5월을 이제 10번의 이제 기회를 줬는데 0.2, 0.2, 0.0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현한 학습 알고리즘이 아까의 그 논리 회로에 대해서 동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직접 구현하신 거예요. 직접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엔드랜드 5월의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얘가 이제 왜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엔드와 5월과 같은 사례를 좀 시각적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랜드는 어차피 이제 엔드의 그 반대니까 엔드랑 이제 5월에 대해서만 그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례가 이제 위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독립적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다가 각각 엔드랑 이제 5월을 좀 이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면 또 잘 안 보여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를 한번 이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여유롭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서플롯인데 요게 그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서브 플랫하고 S자가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S자가 안 들어가게 하시고 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전체 영역을 1행 2열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행 2열의 1번과 2번 영역 중에서 1번에 이제 하겠다니까 이렇게 이제 왼쪽하고 요건 이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동시에 그리려고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요. 왼쪽에는 엔드를 오른쪽에는 이제 5월을 산점도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x1하고 x2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차원이 이제 있고 0,0, 1,1
이런 곳에서 그 점으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시킨 매개 변수가 어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점을 이제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기본 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0분간 진행하는데 그 한 번에 빅 브레이크를 지금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40분간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0분간의 빅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3시 30분부터 다시 이제 마지막 2시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